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얼마 전 10년 된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포인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에서 흔히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동통신사에서도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제도, 이건 어떻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네,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마일리지는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월별로 적립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 3곳 모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통신비 1,000원을 쓰면 마일리지 5점이 적립되는 시기라서 보통은 납부요금의 0.5%가 적립됩니다. 또 그 통신사 마일리지 1점은 1원 정도의 현금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비로 1,000원을 냈을 때 0.5%가 적립이 되니까 5점이 적립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누적된 마일리지는 주로 통신요금 결제나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1만 점을 사용하면 통신비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네. 마일리지를 통신비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군요. 근데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이용 약관에 따라서 7년입니다.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죠. 참고로 마일리지와 별도로 이 포인트의 경우에는 한 곳을 제외한 이동통신사 2곳에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멤버십도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 멤버십 포인트,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심지어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포인트는 이용 실적과 가입 기간에 따라 등급별로 제공되는 멤버십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사와 제휴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베이커리나 레스토랑,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데도 활용되는데요. 멤버십 포인트는 이동통신사와 제휴사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와는 그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멤버십 포인트는 엄연히 다른 제도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해진 유효기간뿐만 아니고 사실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통신사 마일리지는 정액요금제가 아니라 2G와 3G 종량요금제, 즉 사용 실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적립되는데요.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라 마일리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정액 요금제를 쓰니까 마일리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7년이 지나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6년간 소멸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무려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소멸된 이통사 마일리지는 1,90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건 같은 기간 적립된 마일리지 1,360억 원의 1.4배 수준인데요. 마일리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나 사용 방법 등을 모르는 고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멸되는 금액은 매년 적어도 100억 원은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소멸되는 금액이 정말 상당한데요. 이동통신사별로 어느 정도인지 좀 볼까요? 네, 이동통신사별 마일리지 소멸 금액은 K사가 867억 원이고 S사가 854억 원이었습니다. L사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184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사실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소멸된 마일리지가
2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소멸되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6년 동안. 네,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일리지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휴대폰의 세대 진화가 스마트폰으로 본격화되면서 과거에 쌓아뒀던 마일리지들이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좀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용처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 요금과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데에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얼마 전부터는 기본료 초과 등과 관계없이 마일리지로 통신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전보다는 좀 확대된 셈이네요. 근데 사실 이 마일리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나마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이 고객에게 마일리지의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마일리지 소멸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를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 사용하기도 전에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도 좀 알아볼까요? 네, 기업 회계상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의 부채도 불어나는 구조인 건데요. 그러니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의 입장입니다. 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마일리지 적립액은 줄어들고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 490억 원이던 마일리지 적립액은 주요 적립 대상인 2G와 3G폰 이용자가 줄어들자 2014년 339억 원에서 지난해 57억 원까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액도 2014년 440억 원에서 지난해 161억 원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차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마일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마일리지 제도가 통신사뿐 아니라 항공사라든지 또 신용카드사, 주유소 등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통신사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마일리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좀 물어볼까요? 네, 주유소 포인트나 마트, 백화점 포인트는 사용이 잘 되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마트의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특별한 제한 없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활용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 요금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S사의 경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로그인한 후 혜택 이벤트로 들어가 포인트를 조회하고 납부 예약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K사 역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멤버십 혜택 중 더보기 마일리지를 선택한 후 모바일 통화료 납부 순으로 하면 되는데요. L사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내 정보 관리에서 포인트를 확인한 후 포인트 사용을 누르고 요금제 월정액 결제 순으로 진행하면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이 멤버십 포인트 혜택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마일리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매년 큰 금액의 마일리지가 좀 소멸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요금 납부의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마일리지 활용 방안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4월부터 통신요금, 기본료, 연체요금까지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으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는데요.
K사의 경우 2011년부터 마일리지와 멤버십 포인트를 통합해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일단은 이동통신사에 쌓인 내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에 이어서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마일리지는 7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포인트는 보통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용자 구분에 따라 연 단위로 지급되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S사의 경우 지난해 4월에 멤버십 포인트 한도를 없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후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개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뭐 나머지 두 곳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 포인트가 소멸돼 버리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급된 포인트의 상당 부분인 약 59.3%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간 내에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사용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제 비율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보유한 멤버십 포인트가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멤버십 포인트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 대금의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일일 또는 일주 등 사용 횟수까지 제한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은 상품 가격이 소액인 만큼 보유한 포인트가 많더라도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도 정해져 있는 데다가 사용 방식도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포인트를 다 활용하지 못한 채 또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는군요. 사실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좀 억울한데요.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좀 모두 멤버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소비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S사의 경우에는 멤버십 등급에 따른 할인 한도를 전면 폐지해 연간 무제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용처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중 매월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활용 팁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통신사 경우는 연간 할인 한도를 없앴기 때문에 이게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벤트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영화관, 편의점, 베이커리, 쇼핑 등 18개 카테고리의 118개 제휴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 즉 달력의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중 진행 중입니다. 날짜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통신사 포인트를 편의점이라든지 빵집, 카페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사용처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네, 해외여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교통, 숙박, 쇼핑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요. 홍콩 디즈니랜드 티켓 등 500여 개의 명소 티켓, 베트남 다낭, 호이안 투어 등 2,500여 개의 현지 투어, 태국 푸켓 피피섬과 스피드 보트 투어 등 2,000여 개의 액티비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행 상품 중 홍콩 디즈니랜드 입장권,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오사카 주유 패스 등 1,000여 개의 경우 실시간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들한테 좀 상당히 유용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한 항공사와 제휴해서 멤버십 전 고객에게 분기마다 국제선 1만 원 할인 쿠폰 4장, 국내선 5천 원 할인 쿠폰 2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항 라운지 입장권도 정상가 대비 17,000원 할인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행 계획 있는 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자, 알아보니까 통신사 포인트로 생각보다 정말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는 또 어떤 포인트 활용을 또 할 수 있는지도 볼까요? 네, L사는 얼마 전 멤버십 등급 분류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요금제 기준으로만 등급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 전화,
IPTV, 홈 IoT 등 홈 서비스까지 합산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연간 납부 금액 기준으로 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VIP 이상 등급에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푸드, 교통, 영화, 쇼핑 앤 데이터 선물 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에서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베이커리와 카페, 문화공간 등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동통신사가 한 곳 더 남아 있는데요. 자, 다른 곳과 다른 특별한 또 포인트 활용법이 있을까요? 네, K사는 더블 할인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모든 고객에게 월 1회 2배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모든 고객이 원하는 날, 원하는 제휴사에서 2배의 할인이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와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멤버십 혜택이 매달 달라질 수 있고 할인율도 다르니까요. 매달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